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단 한 건 금품 비리 없었대요. 자기네 청와대에서. 그러면서 고맙답니다. 이 사람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저께 올렸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 했고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야, 이 사람 이 제정신인가? 아니 각종 그 금품 비리, 부동산 비리, 몸 비리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본인이 비리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 비리는 뭐야?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이게 금품 비리라는 게 송영길처럼 무슨 3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 USB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부인 금품 비리 없어? 드러난 게 지금 술병에다가 이거잖아. 청와대에서 가져간 게. 김정숙 씨 옷값에 액세서리에 뭐에 그거 명품 가방에 이런 거 그거 비리 아니야? 지 돈으로 샀어. 그거 몇백 벌을 지 돈으로 샀어? 그러면 그것도 비리지. 왜냐면 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많은 돈을 사. 그거 누구한테 뇌물 먹었다는 거야. 그게 비리야. 아니면 청와대 특활비로 샀으면 그거 비리지. 그 엄청난 걸 사놓고선 수백 벌을 금품 비리가 없어도. 그 다음에 자녀들 비리 있었잖아요. 문다혜, 문준용. 무슨 청와대 비리가 없어서. 그리고 청와대 비리 없어서 흑석 김무겸 선생 흑석 그 땅 투기 그거 드러났잖아. 오죽하면 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무슨 차액금 기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기부 진짜로 했냐? 나중에 난타당하고 그러니까 기부한다고 했는데, 야, 그때 시세 차익을 그냥 순식간에 헤쳐먹었잖아요. 흑색 김무겸 선생. 야, 그건 비리 아니냐? 그건 금품 아니야? 부동산은 금품 아니야? 네가 말하는 금품은 금 얘기하는 거구나. 돈이나 부동산, 아파트, 건물 이런 게 아니라 금! 그래서 금 세배간 사람 없다? 근데 김정숙 어떡하냐? 금반지 금 있는데? 액세서리에 금 있는데? 금품 딱 걸렸는데? 뭔 개 같은 소리야.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그것도 잠실에 아파트 2대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1주택 말고 팔으라고 노영민이 비서실장이 명령하니까 그거 따르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났지. 그리고 그 지시한 노영민은 다주택자였잖아. 그리고 노영민이 또 청주에 아파트 있고 또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있었는데 청주 거 처분했잖아. 똘똘한 채 잡느라고. 그리고 비서실장 나중에 사퇴했고. 야, 그리고 골프 접대에 연루된 청와대 직원들도 그때 있었잖아. 많았잖아. 그래서 결국 그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골프 접대 받았다는 의혹도 터졌고, 청와대 특별반 전원이 교체됐는데 청와대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게 하나도 없었어. 어디서 개구라를 쳐. 야, 그리고요, 이 개구라는 정신이 좀 오락가락 치매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억력 깜빡깜빡을 넘어서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면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금품 비리가 진짜 있었나 없었나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았어. 자기 가족들도 있었고 그거를 새카맣게 모른다? 이건 치매 현상 같은데. 아니면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나 이런 게, 사이코패스나 이런 소시오패스 이런 거는 사회성이 없어서 지고집만 부리고 그냥 무조건 거짓말로 우기는 거 아니에요. 리플리 증후군 이런 거 몽땅 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요번에 그 이동관 결사 반대하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그 내로남불 근거가 6년 전에 문재인의 한마디였어. 그거를 니들 문재인한테 얘기해. 금품 비리 이런 것도 다 문재인이 정반대로 얘기하지. 이것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게 나오니까 얘들이요 방송 3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쳐요. 방송 3법 개정안이라는 게 이제 현재 KBS나 MBC 공영방송 이사 수가 9명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대폭 늘려서 21명으로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죠. 3명이 추천해서 9명이에요. 여당 3명, 야당 3명, 그 다음에 여당, 야당, 그 다음에 방통인가, 청와대인가 하여튼 그렇게 9명인데 그걸 갖다가 무슨 미디어 관련 학회, 무슨 시청자위원회, 국회 추천을 늘리고
1에서 21명을 늘려서 사장이 바뀌어도 사장 맘대로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이걸 방송 3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통위라든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 사장 이제 꽂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장이 아무것도 못하게, 저들은 다 헤쳐먹었고 이젠 못하게 방송 3법을 하는데, 이 방송 3법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이었어요. 당시에 지가 권력 잡았을 때는 그냥 방송 3법을 그때 하려고 그랬어요. 민주당도. 그런데 문재인이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말에 좋은데 좋은 세월 만나가지고 뭘 그따위 거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아주 그런 식으로 말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선 찍소리 못하고 임기 끝날 때까지 방송 3법 개정 못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정권 바뀌니까 또 방송 3법 하재요. 그때 국민의힘도 하자고 그랬고 민주당도 하자고 그랬거든. 문재인 한마디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야, 이 도둑놈들. 도둑놈들이 도둑놈인가? 그렇지. 그때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이 취임 직후죠.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추천한 사람. 그래서 방송 3법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걸 이제 인원수 늘리라고 그랬거든. 아까 이사회 수를. 그래서 짝소리 못하고 스탑된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그래 놓고 지금 이동관 결사반대 하는데, 왜냐면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 사장 추천하고 이러면은 이제 공영방송서부터 이제 정상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짜 뉴스를 막 KBS, MBC에서 양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방통위에서 그걸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이동관이. MBC 가짜 뉴스 얼마나 많아, KBS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가짜 뉴스가 살 길이거든. 그래서 가짜 뉴스로 윤석열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짜 뉴스 철퇴할래 방통위원장이 KBS 점수 깎어 사장 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아주 강단이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났거든. 그리고 KBS 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꽂으면 큰일 났거든. 그럼 KBS 이제 가짜 뉴스 못해. 가짜 뉴스 하는 기자들 혼낼 거 아니에요, 사장이. 너 왜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야지. 팩트 가져와봐. 그럼 가짜인데요? 그냥 막 윤석열 공격하려고 썼어요. 그럼 잘릴 거 아니야? 아니면 한직으로 내려봐. 너 창고 관리나 해. 문재인 땐 그랬잖아요. 창고 관리를 시키고. 다 쫓겨냈어요. 지방으로 쫓겨나고. 진짜 뉴스 한 사람들, 그때. 진짜 뉴스 한 사람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했다고, 진짜만 했다고 쫓아내고, 지금은 그리고 가짜 뉴스 한 사람들을 요직에 다 앉혔어요. KBS, MBC, YTN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가짜 뉴스를 감독하는 이동관이 들어오면은 큰일 나니까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결사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해이죠. 근데 할 것 같아요. 뭐 좌고우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동관의 그 아들 학폭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밝혀졌어요. 진실이, 팩트가 나왔어요. 이동관 아들한테 그때 그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진정하고 나왔어요. 진정 쓰고. 학폭 당한 거 아니다. 그때 다 사과하고 다 끝났다. 그때 그리고 억울하게 오히려 이동관 아들이 전학 조치 당했어요. 그때 억울하게 오히려. 피해자들은 아니라는데. 그리고 그 옛날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진정서 썼어요. 이동관 아들 학폭 가지고 논란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오히려 그랬는데, 무슨 아들 학폭에 이제 또 별 가짜 뉴스로 또 막 들이대더라고요. 무슨 뭐 이동관 부인이 무슨 뭐 채용 청탁 무슨 뭐 비리가 있대나 없대나. 그것도 아닌 게, 돈을 어떤 사람이 채용 청탁하려고 이력서에다가 2천만 원을 가져왔대요. 가져왔는데 이동관 부인이 나중에 확인하고 돈이 들은 걸 확인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신고까지 했어요. 돈을 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뭐야,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민주당 애들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받았다는 거, 이력서하고 그 돈을 돌려준 거 그건 얘기 안 하고 처음에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력서를 받았기 때문에 채용 청탁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력서 받았는데 그 밑에 돈이 있으니까 돌려줬는데, 야, 이렇게 우겨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됐냐면요,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재인이 이 병적으로, 그러니까 내로남불에 너무 철판을 넘어서서, 이재명은 사악한 표정으로 내로남불하고 거짓말하잖아요. 문재인은 자기는 마치 몰랐다는 식으로 껌뻑껌뻑 쩝쩝대면서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새빨간 비리를 저지르면서 자기는
선량한 체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예요. 누가 더 나쁠까요? 문재인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놈이에요. 흉악한 거예요. 연기력이 이재명은 이 메소드 연기잖아요. 이재명은. 근데 너무 악질이 메소드 연기를 하니까 실질을 연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은 창조적 연기를 해. 와, 그런 연기가 없어요. 악당인데 선한 척을 하는 악당이 아닌 것 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연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내로남불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이 사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출생이 이상하니까 어려서부터 제 느낌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정반대로 숨기고 이런 게 훈련된 것 같아. 그 어려서부터 출생의 비밀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거 지금 성호수님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발도 못하고 있잖아. 자기 출생의 비밀이 있고 이제 컴플렉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선한 표정을 하고 시침이 뚝 떼고, 그러나 시침이 안 뗀 표정하고, 이게 아주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죽는다. 최연소 난파간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이북에서 넘어온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 가도 불안한 거 아니에요, 내 처지가. 그게 뭐 호적도 이상하고 막 불안한 거 아니에요, 나이도 이상하고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캄프라치하고 이게 말하자면 합리화 시키려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거짓말 둘러대고 표정 선한 척, 이게 훈련을 딱 된 거야. 그리고 변호사 돼도 인권 변호사, 그러나 돈은 또 무지하게 헤쳐먹었잖아요.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무현하고 문재인하고 유명하잖아요. 큰 거 돈 되는 것만, 악질적인 것만 맡았잖아요. 페스카나호인가 그죠? 조선족들이 선적들이 그냥 엄청나게 잔인하게 살인한 거, 그런 걸 변호를 맡는다는 둥, 무슨 뭐 악질적인 거 변호 맡아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고 요트 타고 난리 났잖아요. 노무현하고 문재인하고.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죠. 그냥 거짓말하면서 순진한 척.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리플리 증후군에 소시오패스에 이게 막 혼합돼가지고 신종 괴물이 된 거예요. 메소드 연기도 아닌 본인이 괴물이 됐어. 환자야, 큰 환자. 그러니까 이걸 또 이 와중에 쓰죠. 이 와중에 자기네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직원들이 비리를 안 저질러서 고맙대요. 단 한 건이 없었다잖아. 단 한 건 금품 비리가 없었던 청와대가 고맙다. 지 자체가 비리고 지 부인 김정숙이 비리고 논란이 되는데, 지금 자식들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단 한 건이 없었대잖아.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든가. 뭐 적었다고 그러면 몰라.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적었다, 박근혜 정부에 적었다, 이렇게 우겨도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건이 없다고 그러잖아.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한다니까, 감히. 이건 이재명도 못할 걸 아마? 단 한 건 비리 없었다고 이재명도 얘기 못할 거예요. 그 악독한 이재명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현대판 괴물이에요, 괴물. 프랭켄슈타인이 아니라 괴물. 와, 프랭켄슈타인은 뭐 이 육체적으로 괴물이 됐지, 이거는 정신적으로, 이거는 뭐 의학으로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검사 있잖아요.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에서도 안 나올걸. 그 다음에 치매 검사 있잖아요. 치매 검사에서도 안 나올걸.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안 나올걸. 무서운 사람입니다. 껌뻑껌뻑 쩝쩝대면서 현대의학으로도 설명 안 되고요. 정치학은 물론 설명 안 되고, 각종 기계로 체크하는 그 기계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촬영하면 그 내장, 그건 제대로 나오겠지. 이런 거. 내장은 이 정신적인 것 말고 내장이 어디 붙었고 장은 어디 붙었고 12지장, 그건 제대로 나오겠지. 그것도 아니야? 에이, 그건 제대로 나오겠지. 그것도 이상해. 진짜 졌어. 당신한테는 졌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끝장내 주십시오.